네, 오늘은 절기상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입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은 여전한데요. 2주 넘게 지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폭염의 원인과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오늘 날씨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지난 금요일에 서울의 낮 수온주가 36도까지 올라가지고 상당한 폭염이 극심했는데 사흘째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될 정도로 상당히 폭염이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극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 추가로 폭염특보가 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주의보가 동해, 삼척, 정선 이런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폭염특보가 또 내려졌고 포항과 경주, 부산, 울산도 폭염경보가 또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다는 것은 역시 지면부터 상공까지 상당히 따뜻한 공기들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보가 내려진 지역, 그러니까 낮 기온이 35도가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이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상당히 폭염이 극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기라든지 충청, 남부 지역 내륙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소나기가 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소나기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단기간 내리기 때문에 역시 공기 중에 상당히 습기를 또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폭염을 좀 누그러뜨린다라기보다는 이 밤 열대야를 더 지속시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소나기이기 때문에요. 오늘 또 밤에 이 열대야가 또 지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지만 오늘이 절기 입추잖아요. 하지만 이 의미가 무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입추라는 게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가을로 접어든다라는 뜻이고 실제적으로도 입추부터 해서 입동까지가 우리가 절기로 봤을 때 가을이 되고요. 역시 절기상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해서 늦더위는 있겠습니다만 밤에 좀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또 열기가 조금씩은 식혀지는 것이 절기 입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절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 이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한반도의 위도랑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위치도 상당히 떨어져 있기 네. 때문에 한반도의 기후랑 이 절기가 맞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춘추 전국 시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반도 같은 경우도 지구 온난화의 이 흐름을 타고 있는데 지금의 기후가 예전의 기후랑은 당연히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폭염이 상당히 극심하게 나타나는데 역시 절기 입추랑은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한반도의 최근 30년 동안의 평균을 봤을 때는 8월 7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 광복절 이후 그러니까 8월 한 중순 정도까지가 네.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1년 중에서. 그렇기 예. 때문에 역시 절기가 한반도의 기후랑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생각해보면요. 매년 여름이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올해가 네. 가장 더운 것 같다라고 작년에도 저는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유독 지금이 또 가장 더운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올해가 정말 더운 겁니까? 2013년이 최근에 가장 더웠고요. 2004년도는 기록적으로 더웠었고, 1994년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와 또는 그 전해에 비해서 올해가 유독 더운 것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중국 쪽에서 상당히 가열된 공기들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맘때에는 한반도 남쪽에서 열대 공기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쪽에서 동풍이 좀 불어오게 됐는데요. 동풍이 불어오게 되면 그 반대편인 서쪽 지역에 가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라든지 호남 지역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또 가열이 되게 됐고 중국 쪽에서 열기가 들어오게 되는 것은 건조한 공기들이거든요. 건조한 공기는 아무래도 구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지금 나가보시게 되면은 구름이 거의 없거든요. 이렇다라는 것은 햇볕이 그대로 지면으로 들어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또 지면이 가열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4가지 정도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해 폭염이 지난해보다는 네. 그래서 더 뜨겁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보도를 해드릴 때 저희가 서울과 같은 도심은 열섬 효과 때문에 더 더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열섬 효과라는 게 대체 어떤 겁니까? 열섬 효과는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도심 지역이 그 밖에 외곽보다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심이 섬처럼 열에 갇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열섬 효과라고 보는데 제가 아까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거의 전국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울이 그렇지 않은 외곽 지역, 뭐 춘천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남부의 어떤 농촌 지역들보다 더 뜨겁냐? 올해는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국이 다 뜨겁기 때문에 뭐 크게 봤을 때는 열섬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다만 서울 지역 내에서 도심 지역과 이 주변의 공원 지역, 같은 동네에서도 이렇게 보자면 역시 아무래도 건물이 많은 지역들이 공원보다는 2, 3도 정도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열섬보다는 사실은 올해 같은 폭염은 도시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또는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데서 아무래도 열기가 더 들어오고 빌딩이 많기 때문에 햇볕이 또 빌딩에 반사돼서 더 뜨거운 열기들이 아무래도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도시 효과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태풍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글쎄요, 이 태풍이 지금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5호 태풍이고요. 태풍 이름이 오마이스고 미국에서 제출한 이름입니다. 현재 괌 북쪽에서 발생을 해서 계속해서 북동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북진하고 있는데요. 괌에서 발생해서 북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일본 남동쪽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과 또 중국 그리고 일본 이런 모든 기상기관들에서 일본 남동쪽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 크기가 만약에 크거나 또는 태풍의 강도가 강하면 일본 남동쪽으로 들어가서 도쿄 해상 쪽으로 가더라도 한반도 남쪽에 영향을 주게 되긴 하거든요. 네. 다만 지금의 태풍은 크기도 한 중급 정도고요. 강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북부 쪽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반도에 뭐 크게 영향을 주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정말 더위에 지쳐간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번 폭염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예, 우선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반도 1년 통틀어서 기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8월 7일 오늘부터 해서 광복절 조금 지난 시기까지가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폭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열흘 정도는 절정에 달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기상청에서 중기 전망을 내놨을 때도 앞으로 계속해서 낮 기온이 35도 안팎을 웃돌겠다 이렇게 봤고요. 다만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고 뭐 대전이 33도고 그래서 뭐 최근에 나타난 폭염보다는 한 1, 2도 정도 떨어졌습니다만 다음 주 중반쯤에 다시 한번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열파가 좀 들어오면서 다음 주 중반에 또 폭염 경보에 달하는 이 극심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 광복절 이후까지는 계속해서 지금의 폭염이 지속되겠고 이후 조금씩 기온은 떨어집니다만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9월이면은 우리가 달력상 봤을 때 가을이죠. 다만 기상청에서는 9월 한 중반 정도까지도 상당히 더위가 그러니까 과거보다 심한 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였고 9월 한 하반쯤은 돼야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선선한 가을 날씨, 맑은 가을 날씨가 좀 찾아온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폭염의 기세는 8월 중반부터 해서 조금씩 누그러지더라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더울 것이다. 그래서 9월 한 중반까지는 우리가 네. 더위 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온열 질환자가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지금 더위로 인한 피해가 좀 극심한데 아무쪼록 올여름 또 그리고 9월 한 중반까지도 더위 대비 잘 하셔가지고 좀 피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